예, 그렇죠. 저는 이 관점이 지금 좀 다른 관점인데, 그러니까 사법부의 독립 그리고 어떤 법관의 양심, 우리가 사실 존중하고 사람들이 여기에 대해서 언급하는 거를 굉장히 꺼려했었어요. 왜냐하면 그 자체가 사법부의 독립을 사법부가 옳아서가 아니라 네. 지금까지 시민들이 그리고 정치인들이 언론이 그렇게 보호하고 양보를 해준 거예요. 근데 저는 사실 말하면 주변에 얘기 들어보면 지기현 판사 사건 있죠. 네. 구속 취소. 그렇죠. 그 이후에 이거는 사법부의 판단이니까 판사의 판단이니까 가만히 너네는 얘기 들어. 그렇게 있을 수 없습니다. 네. 판사가 신이 아니에요. 더 이상 그런 구도가 아니에요. 그리고 그게 뭐가 됐든 간에 지기현 판사와 심우정 검찰총장이 만들어 놓은 세상을 보세요 지금. 네. 다른 사람은 다 날짜로 계산해서 잡아놓고 있잖아요. 윤석열은 때로 하고 있고. 그렇죠. 네, 이런 지금 우리나라에 특수계급이 발생한 겁니다. 이게 그 사람 한 명을 위해서 특혜가 발생한 거고. 아니 이미 김건희 씨가 특혜가 됐죠. 네. 왜냐하면 이제 검찰 조사를 검사들이 휴대폰 반납하고 출장 이른바 황제 그렇죠. 출장 조사를 받았기 때문에 두 부부가 지금 대한민국의 헌법 11조에서 금지하고 있는 사회적 특수계급이 되었다. 이거는 너무나 입증이 되고 있는 것인데. 어쨌든 이번 주 무슨 뭐 기자들이 뭐 슈퍼위크 뭐 이렇게 표현을 네, 사법 맞아요. 슈퍼위크 얘기하면서 맞아요. 월요일 한덕수, 수요일 이재명 대표, 그 다음에 이제 금요일 윤석열 내란 수계에 대한 이제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이 있을 거다라고 예측을 했는데 지난주에도 그렇고 지지난주에도 이게 계속 틀리고 있는 상황인 거고 네. 중요한 것은 그 결과론적으로 보면 오늘 이 순간에도 헌법재판소에서 기일 지정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수요일은 넘어가는 걸로 보여요. 그렇죠? 수요일 날 이재명 대표 재판도 있지만 또 한 측면에서는 전국 단위 모의고사가 있습니다. 곧 고3. 그래서 이날은 학교를 가야 돼요, 애들이. 네. 그 주변에 제동에 중앙고등학교가 있습니다. 예, 자사고예요. 예. 엄마들이 난리가 납니다. 그래서 애들 학교 가야 돼요. 그래서 수요일은 될 수가 없고, 그럼 이제 목금 가운데 하나인데. 근데 목요일은 이미 일반 사건이 잡혀 한다고 있죠. 했죠. 그러니까 목요일도 아니에요. 그럼 네. 남은 날은 이제 금요일 하루인데. 그래서 4월 2일설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정무적으로 보면 예. 그게 지금 헌재가 일주일에 3개를 다룬 적이 거의 없어요. 사건을. 네. 그래서 이번에 월요일에 다뤘고 네. 목요일에 다루게 되면 네. 시한이 부족하다는 이건 정무적인 분석이고 예. 아까 그 사주팔자로 보는 거는 그분은 이런 거 몰라요. 이런 거 모르고 그냥 4월 2일로 윤석열의 기운으로 이제 때려 맞췄다. 근데 4월 2일은 투표일이에요. 물론 이제 그 그 기초 단위의 선거이긴 하지만 뭐 군수 그리고 뭐 구로구청장 뭐 이런 기초 단위의 선거가 있긴 합니다. 예. 재보궐 선거가 있어서 그날 뭐 개의치 않고 할 수도 있긴 한데 4월로 넘어가는 것은 저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미 전 국민이 눈으로 전 세계인이 눈으로 다 보았던 비상계엄 그 부분에 대해서 헌법재판소가 이렇게 기일을 질질 끌면서 결정을 못 내린다? 이것은 국민들이 용납하기가 어려운 상황이 되는 것이고 당장 수요일 날 이재명 대표가 어떤 결정이 내려질지는 법원에서 어떤 판결이 내려질지는 모르겠지만 이거하고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네. 그렇지 않습니까? 윤석열의 탄핵 심판과 이재명의 그 선거심 사건이 무슨 선거법 위반 사건이 무슨 관계가 있다고 이거를 연동시켜서 정치적 고려를 하느냐. 매우 심각한 상황이 되는 거다. 이제 이렇게 볼 수밖에 없지 않나 싶은데 중앙일보 보도에 따르면 여권 안에 윤석열 탄핵 기각 시나리오가 돌고 있다. 이거 무슨 내용이에요? 박형원 기자님?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거 같은 거죠. 이제 내용이요? 왜냐면은 이재명 대표가 이제 날라간다 3심에서 뭐 요런 이제 예, 그러니까 아까 말한 것처럼 네. 5월 날짜를 6월까지 간다며. 간다면 5월 6월까지 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4월 18일에 사실은 그 두 재판관의 임기가 끝나면 예. 그 대통령 지명 몫이거든요. 그러니까 한덕수 그렇죠. 대행이 아마 그러면 지명을 할 거고 당연히 윤석열 씨에 대한 의중이 들어갈 수밖에 없을 거예요. 거기에. 그렇게 되면은 사실 뭐 6명이 그 인용을 결정하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그렇게 네. 되면은 사실상 기각이 되거나 각하가 되거나 된다고 볼 수밖에 없는 상황까지 가니까 네. 이제 그렇게 되면 사실 기다리겠죠 더. 그 3심이 나올 때까지. 예. 네, 그러면은 무조건 그 시간 문제죠. 기각이나 각하를 하는 거에 대해서는. 네. 네, 그런 시나리오를 쓰고 있는 네. 겁니다. 네. 그러니까 그런 게 지금 약간 연성 내란이 지속되고 있다. 지금 지속되고 있고 그렇죠. 사실 그런 찌라시부터 포함해서 지금 여당의 국민의힘이 그렇게 하는 게 내란에 동조하는 겁니다. 저는 그래 예. 봐요. 예.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이거를 너무 지금 사람들이 현미경으로 보다 보니까 한번 생각해 보면 좀 그 불안할 수 있어요. 근데 이거를 다시 좀 넓게 이제 조감도를 펼쳐서 좀 볼 필요가 있어요. 네네. 제가 이 말을 왜 하냐면 그 어릴 때도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이제 조지 오웰의 동물농장 있잖아요. 네. 그 책이 보면 뭐가 나오냐면 그 인간이 그 농장에 있는 주인인 사람 인간이 너무 많은 동물들을 맷때리고 착취를 한다고 해서 동물들끼리 동물 해방을 선언하거든요. 네. 그러면서 돼지 그 나폴레옹이 실권을 잡아요. 그렇게 해서 인간이 착취하던 너네 하루에 쌀 10kg씩 받던 거 나는 너네 착취한 거 포함해서 인간에서 뺏어와서 15kg씩 주겠다. 약속을 하는데 계속 말이 바뀝니다. 네. 나중에는 뭐 풍차를 지어야 된다. 뭐 왜 이렇게 우리 쌀을 안 주냐? 아니 뭐 저 도로를 개선해야 된다. 다리를 건설해야 된다. 이렇게 말이 바뀌거든요. 말이 바뀌면서 계속 동물들을 착취해요. 동물과 동물 간의 착취가 발생하는데 네. 제가 이 말을 왜 하냐면 이게 지금 우리 사회의 현실과 똑같아요. 직관적으로 알 수 있어요. 아니 군대를 동원해서 지금 계엄을 내려서 계엄법 위반뿐만 아니라 헌법 77조 위반 초반부터 무조건 탄핵 사유예요 이거는. 근데 이런 명징하고 간단한 사례를 가지고 그 동물농장의 돼지들이 무슨 논리를 막 재정이 어쩌고 저쩌고 들이대듯이 지금 우리 지식인들 소위 말해서 비겁한 지식인들이 말을 만들고 있는 거예요. 법원이 뭐 구속 취소가 어떠니 뭐 날짜가 어떠니 심우정 다 말 만드는 겁니다. 이게 장난치는 거고 헌재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모 변호사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이게 어려운 재판이 아니에요. 이건 공무원 파면 조항이거든요. 그렇죠. 지금 내란죄 무슨 형량 때리는 게 아니라니까요. 이게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공무원을 대통령이라는 정무직 공무원을 계속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걸 판단하는 건데 그렇죠. 이게 그렇게 어렵나요? 아니 누가 보더라도 지금 총을 쏴서라도 도끼로 찍어서라도 안에 있는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 이런 지시를 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보지 않았습니까? 현장에서 장갑차가 왔고 그리고 군인들이 유리창을 깨고 국회 안으로 들어갔고 무장한 군인들이. 그날 밤에 저는 그죠. 로텐더울에서 라이브 방송을 했고 이게 다 사실이지 않습니까? 네. 아니 이게 더 이상 뭐가 뭐가 필요합니까 지금? 그 미세하게 들어가서 지금 2% 그러니까 여기에 휘말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제 말은 미세하게 실오라기 하나 잡아가지고 딱딱 풀리는 게 있거든요. 뭐 곽정군 사는 거니 진술이 바뀌었니 뭐니 알겠어요. 그거 다 그렇다 치고도 윤석열은 자기는 끌어내라고 한 적 없다고 하잖아요. 알겠어요. 일단은 안 했다는 게 모른다 치고 그냥 화면에서 가면 저 군인들은 누가 보냈어요? 그러니까 저 군인들이 자기 제발로 갔습니까? 그러니까 김용현 장관은 대통령 제치고 자기가 간 거냐고요. 아니잖아요. 지금 저거는 대통령이 지시가 없으면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군인들이 저기를 저밤중에 왜 가겠어요? 누가 지시했다고 저를 갑니까? 아니 저 보십시오. 바리케이트를 국회 안에서 저렇게 치고 있었던 이유가 뭡니까? 저 바깥에 있는 군인들이 그리고 실제로 단전을 했잖아요. 5분 몇 초 그러니까 뭐 동안. 까다롭게 지금 저희가 보시는 데가 저희가 어디냐면요. 국회의장실 들어가는 바로 그 3층 본회의장 출입구입니다. 의장실 들어가는 복도예요. 여기는 여기는 아시는 것처럼 여기는 딴 데 같은데 여기 국회가 아니고 그 선착장 거기 같기도 한데 그러니까 중요한 포인트는 이런 것 같습니다. 사실 조선일보를 비롯한 보수 언론들이 끊임없이 소위 얘기하는 윤희 동시 제거론 이 얘기를 하면서 마치 이재명 대표의 재판 결과와 연동해서 윤석열 탄핵 심판을 어떻게 결론 내릴지 여부를 정치적으로 결정해야 된다. 동시에 둘 다 제거해버리고 그 다음에 뭐 하든가 말든가 이제 이런 요구나 주장들이 계속 나왔는데 그게 현실화되는 게 아니냐. 오늘 아침 그러니까 그 김민석 최고위원이 어젯밤에 올린 글 같은데요. 이런 그 페이스북에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이른바 윤희 동시 제거론을 흘려온 모 언론의 시나리오가 윤석열 파면 지연과 이재명 사법살인으로 펼쳐지는 게 아닌지 몹시 꺼림칙합니다. 헌재가 원칙을 깨고 선고 일자를 미뤄온 과정에 어떤 보이지 않는 손이 작동하는 게 아닌지 우려되는 이유입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기자들 사이에서도 이런 보이지 않는 손 얘기가 흘러다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헌재가 사실 이재명 대표의 저 2심 재판하고 그러니까 선고랑 사실 이건 별도인데 지금 헌재 재판이 늦어지면서 그리고 극우파들이 계속 헌재를 한쪽으로 끌면서 이게
연동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저거는 저는 보이지 않는 손의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솔직히. 그러니까 저건 추정이지만 김민석 그 최고위원이 합리적인 추론한 거예요, 지금. 그러지 않고는 사실 설명이 잘 안 되긴 네. 하죠. 왜냐면은 윤석열 탄핵 소추안에 대해서 왜 이렇게 결정이 늦어지는지 잘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은 없거든요. 왜 늦추고 있는지. 만약에 정말로 내부에서 그러면 기각이 너무 강하다, 기각의 어떤 기운이 강하다, 그럼 하면 되잖아요. 근데 이걸 계속 미루는 이유는 사실은 저는 잘 이해는 안 갑니다. 왜 그렇게까지 미루는 건지. 보이지 않는 손이라고 한다면 뭘 얘기를 하는 걸까요? 보이지 않는 손. 보이지 않는 손. 그러니까 옛날에는 무슨 김기춘 막 이런 사람들이 이제 떠올랐었는데. 네. 예.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어떤 교수는 그런 얘기는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뭐 법리적으로 결정하는 것도 결정하는 건데 이 사람들도 다 사람이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 관계 속에서 영향을 받는다. 본인이 그거를 본인도 굉장히 잘한다. 왜냐하면 이분이 그 헌재에서 물리적으로 되게 가까운 대학의 교수시거든요.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가까우면 더 잘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네. 그 내부 분위기를 그렇게 좀 설명을 해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분들도 그 고향에 있는 친구들이나 뭐 있는 가까운 정치인들이나 이 사람들한테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 정도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 검찰 동호회, 그렇죠. 뭐 네. 이제 이런 서울법대 동기회, 네. 경기고등학교 동창회, 뭐 기수 모임, 뭐 이런 것들이 다 음으로 양으로. 그러니까 너가 이제 그 법조 교수님이 카르텔. 너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영향 많이 받아. 오히려 거기에 더 영향을 많이 받아라고 예. 하긴 하시더라고요. 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저희 프로그램에 처음에 구속 취소 사태 나던 바로 그날 석방되던 날 양부남 의원이 저희 프로그램에 출연하셔가지고 보이지 않는 거대한 손이 작동하는 것 같다. 그러지 않고는 도무지 납득할 수 없는 일이 지규현 부장판사의 구속 취소 사태다. 왜냐하면 이거는 지규현 혼자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그리고 그동안 날로 계산한 걸 느닷없이 윤석열 원포인트로 이 사람만 시간으로 계산해서 풀어주는 결정을 내린다. 이것은 지규현이라는 사람이 혼자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누군가로부터 어떤 영향을 받았을 거다. 보이지 않는 거대한 손이 있다라고 이제 양부남 의원님 검찰 출신이잖아요. 고검장 출신이고. 이제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 그런 상황에서 보자면 개연성은 있어 보이나 아직 실체가 누군지는 저희가 확실하게 추단할 수는 없다. 이거는 그냥 되게 굉장히 다각도로 아마 압박이 좀 들어갈 겁니다. 뭐 한 명의 어떤 결정이라기보다는 네. 여러 그룹들의 여러 의견들이 뭐 압박이 들어가지 않을까 뭐 추정해 봅니다. 저도 한번 그 부분은 정확하게 알고 싶어서 취재를 하고 있는데 네. 그 알기는 쉽진 않네요. 약간 프리메이슨 같은 약간 비밀 단체 결사 단체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비밀 결사 단체 네. 한번 취재를 해보겠습니다. 네. 아니 근데 이게 근본적으로는 그 다른 방송에서 보니까 이제 유시민 작가도 말씀하셨잖아요. 친이 쿠데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박근혜 때랑 좀 달라요. 양상이 많이 다릅니다. 네, 박근혜 때는 그리고 여당이 분열돼서 기본적으로 여당에서 이제 바른정당으로 나가면서 약간 세력이 이제 고립된 경향이 있었거든요. 소위 친박 세력이. 근데 지금은 초반에 친이 쿠데타 해놓고 했는데 지금 이 사후처리를 하는 모든 주요 직위에 있는 사람들이 윤석열이 임명한 사람들이에요. 검찰총장, 그렇죠. 대법원장, 지금 현재 대법원 인사 시스템 등등 입법, 행정, 사법이 윤석열의 임명장을 받은 그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니까 사실은 사고 친 사람과 해결한 사람이 똑같은 거야. 사실상은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한 몸인 거죠. 이 사람들은 치우고 싶지 않은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굉장히 어려운 싸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 보이지 않는 손이 그러니까 누군가 컨트롤이 딱 하지 않아도 이심 전심 이런 게 지금 기류가 흐르고 있고 네. 그 기류에 단초를 준 거는 세이브 코리아 극우 집회. 네. 거기서 이 사람들이 지지율 좀 올라오네. 처음에 막 9% 10% 하다가 30% 우리도 탄핵 반대해도 되겠네. 여기서 지금 약간 기세등등하게 올라온 거예요. 그러니까요. 네, 이 세력이 있다고 우리도 믿는 세력이 있다. 예. 그러면서 국회에 군인 투입한 것도 민주인 의사다. 국회 군인 투입 왜 안 되냐? 예. 계엄했으면 투입해도 되지. 지금 사실은 전한길 씨 지금 극우파 그걸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네. 사실 이거는 우리 헌법상에서 냉정히 말하면 같은 하늘 아래 살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국회에 군인들을 투입시키는 세력을 탄핵 반대라면서 인정하면서 그런 나라에 가서 하세요 그러면 솔직히. 그러니까 지금 보면 이제 박근혜 때는 국정농단이었고 비상계엄을 선포하진 않았어요. 다만 박근혜도
비상계엄을 검토했었죠. 조현천 문건을 네, 통해서. 검토했었죠. 지금 보면 김용현 등이 검토했던 내용은 물론 이제 훨씬 과격하지만 조현천 문건에서 진화한 거예요. 그러니까 계엄에 변천사가 있는 겁니다. 어떤 측면에서 보자면 오히려 그 민주 진보 진영은 상식과 법리, 헌법 질서에 따라서 이런 판결을 할 것이다라는 예측. 너무 상식적이니까. 그렇죠. 예, 법률에 따라 이런 결정을 우리가 그런 정도의 성숙된 사회야. 우리는 대한민국은 선진국이니까라고 믿고 있었는데 그렇지 않은 황당한 결정을 지규현부터가 하기 시작을 한 거고 이런 게 뭐 이를테면은 김민석 최고위원의 주장대로 거대한 무슨 뭐 이게 확인되진 않았습니다만 그런 게 있다라고 한다면 그런 것까지 걷어내는 그런 어떤 그 분기점으로 삼아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